밤이 깊어질수록 층계 위로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가 은밀하게 울렸다. 문이 열리자 기다리고 있던 남자가 그녀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 그녀는 금지된 쾌락의 세계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 갈등과 욕망, 그리고 용서의 여정을 그린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며 이 이야기에 빠져볼까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간판들이 늘어선 동네에서 65세 김민주는 매일 아침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일했던 그는 이제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졌다. 매일 아침 현장에 도착하면 젊은 일꾼들이 먼저 배정받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일이 없으면 수연이에게 뭐라고 하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짧았지만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의 아내 63세 이수연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며 남편의 지친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지만 그 안은 예전처럼 풍성하지 않았다. 생활비와 월세, 노후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민준과 수연은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두 아이를 키웠다. 아이들은 이제 모두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부부는 단둘이 남아 있었다. 수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민준과 함께 웃으며 시장을 다니던 기억,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공원에서 놀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추억마저 희미해졌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우리 둘만 남았네.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TV를 켰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수연은 부엌에서 소반을 들고 나오며 말했다. 여보, 밥 드세요. 민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근데 이렇게 놀고만 있으니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묻어났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무슨 소리예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함께 이겨낼게요. 라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다. 민주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보낸 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가벼웠다.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보냈고 집에 돌아오면 수연의 따뜻한 밥상이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 때문에 현장에서 밀려나고 집에서도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다. 수연 역시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퇴근 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었지만 요즘은 침묵이 더 많았다. 그녀는 가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너무 늙었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한숨을 쉬었다. 부부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생활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고 있었다. 수연은 가끔 옛날 사진을 꺼내보며 미소 지었다. 민준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사진. 하지만 사진 속 웃음은 이제 멀게 느껴졌다. 민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다. 오늘은 일이 있을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같은 실망뿐이었다. 수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나도 힘이 빠져.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의지가 점점 약해지는 듯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민주는 새로운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관리자, 58세 윤동민을 만났다. 동민은 깔끔한 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이혼 후 혼자 사는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배정된 현장 관리자 윤동민입니다. 그의 첫인상은 민준에게 강렬했다. 저 양반이 일을 잘 챙겨줄까? 민준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동민은 민준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며 대화를 나눴다. 민준 씨, 성실하시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에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며칠이 지나며 동민과 민준은 점점 친해졌다.
동민은 작업 중간에 격려의 말을 건네며 민준에게 일을 더 배정했다. 민준은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집에 돌아와 수연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현장 관리자가 위층으로 이사 온다더라. 수연은 설거지를 하다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그럼 이웃이 되겠네요. 그래, 윤동민이라는 사람인데 괜찮은 분 같아. 민준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 당일 민준은 동민을 도와 짐을 나르며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았다. 동민은 고마워하며 정리되면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죠 라고 제안했다. 민준은 흔쾌히 응했고 그날 저녁 수연은 간단한 밥상을 차렸다. 동민이 집에 내려오자 수연은 그의 세련된 모습에 약간 놀랐다. 건설 현장 관리자라고 하기엔 너무 깔끔한 외모였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수연이 인사하자 동민은 미소를 지으며 윤동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답했다. 식사 자리에서 동민은 민준과 현장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띄웠다. 민준 씨, 요즘 현장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올 겁니다. 성실한 분들은 꼭 챙길게요. 그의 말에 민준은 기뻤다. 수연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하지만 동민의 시선이 자꾸 자신에게 머무는 게 느껴졌다. 수연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민준 씨가 부러워요. 동민의 칭찬에 수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음식인데요. 민준은 동민의 말에 웃으며 내 마누라 요리 솜씨는 최고지 라고 맞장구 쳤다. 하지만 수연은 동민의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칭찬 이상으로 느껴졌다. 며칠 후 동민은 다시 민준의 집에 초대받았다. 이번에는 막걸리를 곁들인 저녁이었다. 민준은 동민과 현장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다. 동민은 민준에게 앞으로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약속하며 잔을 들었다. 민준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수연은 동민의 시선이 점점 더 대담해지는 걸 느꼈다. 그는 대화 중간에 수연 씨는 정말 단아하시네요. 라며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수연은 불편했지만 남편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민준은 피로와 술 기운에 소파에서 잠들었다. 수연은 설거지를 시작했고 동민은 부엌으로 따라왔다. 도와드릴까요? 그의 제안에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금방 끝낼게요. 하지만 동민은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 씨, 민준 씨 일자리 걱정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수연은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동민의 의도가 분명해졌다. 그녀는 단호하게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답했지만 동민은 미소를 지으며 잠깐 위층에서 얘기 좀 해요. 민준 씨 잠들었으니 괜찮죠? 라고 말했다. 수연은 망설였다. 남편을 위한 마음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민준이 잠든 그 밤, 동민의 제안은 수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준 씨 일자리를 내가 지고 있어요. 나만 믿으면 돼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수연을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남편의 지친 얼굴, 텅 빈 냉장고, 밀린 월세가 떠올랐다. 잠깐만 올라가요. 이런 곳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민은 계단을 올라가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수연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계단을 향했다. 층계를 오르며 수없이 돌아서려 했지만 남편을 위한 마음이 그녀를 붙잡았다. 남편을 위해서.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각, 새로운 자극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동민의 집문 앞에서 수연은 잠시 멈췄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다시 내렸다. 몇 번을 망설인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며 동민이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수연은 긴장으로 숨이 막혔다. 방 안은 은은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사 상자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새집의 페인트 냄새와 동민의 향수 냄새가 섞여 수연의 후각을 자극했다. 동민은 수연을 소파로 안내하며 커피를 건넸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나 좀 해요. 수연은 앉지 않고 서 있었다. 앉으면 더 오래 머물 것 같았다. 정말 잠깐만 있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동민은 웃으며 그렇게 경계하지 마세요. 저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3년 전 이혼하고 나서 혼자였어요. 따뜻한 사람이 그리웠죠. 그의 말에 수연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동민은 수연의 결혼 생활에 대해 물었다. 민준 씨와 오래 사셨죠? 행복하세요? 수연은 망설이며 대답했다. 행복했죠. 하지만 요즘은 생활이 좀 힘들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동민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이해해요. 나도 외로웠던 적이 많았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수연은 몸을 떨었다. 20년 넘게 남편 외의 남자를 만져본 적이 없었다. 그 순간 수연은 아래층에서 잠든 민준을 떠올렸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민의 눈빛은 그녀를 끌어당겼다. 수연 씨, 당신은 여전히 매력적이세요. 그의 말에 수연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 안겼다. 그날 밤 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며칠이 지나 동민은 낮 시간에 수연을 다시 불렀다. 민준이 현장에 나간 사이 그는 문을 두드렸다. 커피 한 잔 어때요? 수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미소에 끌렸다. 위층으로 올라간 그녀는 또다시 그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는 대화가 더 깊어졌다. 동민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이혼 후로 진짜 외로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수연은 그의 말에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다.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대화가 없어요. 동민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내가 채워줄게요. 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다시 가까워졌고 수연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이후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비 오는 어느 오후 수연은 빨래를 널다 동민의 전화를 받았다. 오늘 좀 특별한 날이에요. 그는 와인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수연은 망설였지만 빗소리가 로맨틱하게 들렸다. 그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그들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동민은 수연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다. 작은 반지, 향수, 그녀를 위한 옷, 너는 내 거야. 그의 말은 수연을 소름 돋게 했지만 동시에 흥분시켰다. 수연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변해가는 자신을 느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밝아졌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쌓였다. 남편 앞에서 웃는 얼굴이 어색해졌다. 동민과의 만남이 늘어날수록 죄책감은 커졌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민준이 일찍 돌아올 뻔한 적이 있었다. 수연은 위층에서 내려오다 그와 마주칠 뻔했다. 그 순간의 공포는 그녀를 흔들었다. 이제 그만해야 해. 하지만 다음 날 동민의 전화가 오자 다시 올라갔다. 동민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민준 씨 일자리는 내가 챙길게요. 당신은 나만 믿으면 돼. 그의 말은 수연을 더 깊이 끌어당겼다. 수연은 남편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게 되었다. 오랜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린 열정이 동민과의 시간에서 되살아났다.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민주는 현장에서 동민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을 눈치챘다. 최근 들어 일거리가 갑자기 줄어들었고 동민은 민준에게 예전처럼 친절하지 않았다. 민준은 처음엔 단순한 업무 조정이라 생각했지만 동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윤동민, 동네 아줌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다. 처음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그럴 리 없어. 동민 씨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집에 돌아와 수연의 행동을 떠올리자 불안이 커졌다. 수연은 최근 들어 자주 멍하니 있었고 민준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녀의 어색한 미소,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진 점, 그리고 동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느껴졌던 묘한 분위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새 뒤척이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다음 날 현장에서 사건이 터졌다. 한 여성이 작업복 차림의 동민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너, 다른 여자랑도 그러고 다니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동민을 비난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동료들은 웅성거렸고 민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성이 동네 아줌마랑 놀아났잖아 라고 소리치자 민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작업복을 벗고 현장을 떠났다. 발걸음은 무겁게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거실에서 수연을 마주했다. 그녀는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민준의 표정을 보고 놀랐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아, 너 동민 씨랑 무슨 사이야? 수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부정하려 했지만 민준의 눈빛을 보자 눈물이 터졌다. 미안해요. 당신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녀는 흐느끼며 고백했다. 동민의 제안, 위층 만남들,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의 갈등,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주는 귀를 의심했다. 3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그는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쥐었다. 수연은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집을 뛰쳐나갔다. 밤거리를 헤매던 민주는 동네 술집으로 들어갔다. 소주병을 비우며 그는 지난 30년을 떠올렸다. 수연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웃던 순간들, 그리고 최근의 고단한 삶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졌고 지나가던 이웃이 그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왔다. 수연은 남편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오열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남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한편 동민의 스캔들은 회사로 퍼졌다. 동료들의 증언과 여성의 고발로 그는 결국 해고되었다. 수연은 동민이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그는 다른 여성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수연은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무너졌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죄책감과 배신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주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친구 집에서 지내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다. 수연은 매일 그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연락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민주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다. 이 부분은 민준의 의심이 커지는 과정, 현장에서의 스캔들, 대면, 수연의 고백, 민준의 분노와 방황, 동민의 몰락, 수연의 후회와 배신감을 상세히 묘사하며 갈등을 극대화한다. 며칠 후, 민주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수연과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다. 수연아,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들었는지 몰랐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요. 당신을 배신한 내 잘못이에요. 그들은 30년 넘은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함께한 기쁨과 슬픔, 아이들을 키운 시간들, 그리고 서로를 지탱해준 순간들. 민주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우린 너무 오래 함께했어. 이걸로 끝낼 순 없어. 수연은 그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는 용서를 선택했다. 그들은 낡은 아파트를 떠나 교회로 이사하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이사 준비는 힘들었지만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웃었다. 새 집은 작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민주는 새로운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동민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연은 남편을 지지하며 다시 일상을 꾸려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가며 작은 행복을 찾았다. 어느 저녁, 교회의 조용한 길을 산책하던 부부는 손을 잡고 걸었다. 민주는 말했다. 수연아, 우리 사이에 다른 그림자는 없게 하자.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했다. 절대 안 그래요. 당신만 사랑해요. 상처는 남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안으며 황혼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민주는 새 현장에서 동료들과 농담을 나누며 웃었고 수연은 집에서 따뜻한 밥상을 차렸다. 그들은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는 조금씩 되살아났다. 수연은 가끔의 사진을 꺼내보며 미소 지었다. 우린 아직도 함께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민준도 수연의 미소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용서로 다시 채워지고 있었다. 이 부부는 대화, 용서 과정, 이사와 새 삶의 적응, 산책에서의 감정 교류, 철학적 마무리로 희망적인 결말을 그린다.